안녕하세요. 꿈꾼다면 벤처, 꿈꾼다면 다올하라 2022년 다올벤처 챌린지 부트캠프 진행 및 사업 담당자인 벤처기업협회 이재상 과장입니다. 다올벤처 챌린지는 우수한 대학생 창업 인재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벤처기업협회와 다올금융그룹이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더블링 증가에 따라 참여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올금융그룹 계열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 김창규 대표님의 환영사로 2022년 다올벤처 챌린지 부트캠프를 시작하도록.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올벤처 챌린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대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올금융그룹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2019년부터 벤처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회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올해 벤처 챌린지 프로젝트의 큰 변화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회 명칭이 KTB 벤처 챌린지에서 다올 벤처 챌린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 초에 저희 금융그룹은 다올금융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다올은 하는 일마다 복이 온다 라는 순우리말로 회사와 고객,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회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업화 지원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대학생 창업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올금융그룹은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올벤처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지만 다올이라는 사명답게 다올벤처 챌린지의 대학생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미래의 잠재적 고객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발전하겠다는 다올금융그룹의 투자 철학이 돋보이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다올금융그룹에 대한 소개인데요. 부득이하게 현장 참여가 어려워 제가 약식으로나마 다올금융그룹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다올금융그룹은 40여 년의 업력이 말해주듯이 국내 6개사, 해외 7개사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합산 총 21조의 운영자산을 운영 중인 자산운용사입니다. 다올금융그룹은 1981년 5월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1999년도에 민영화 이후 2000년 실리콘밸리 진출을 시작으로 국외 활동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 다올 투자증권을 통해 증권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2019년도부터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참여 중이신 다올벤처 챌린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코스닥 상장과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해 국내에서는 6개사 금융기업을 계열사로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태국, 해외법인 및 사업운용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올금융그룹과 함께 다올벤처 챌린지를 운영 중인 벤처기업협회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 벤처기업협회에 대한 소개는 다올벤처 챌린지 사업을 담당하는 창업지원팀 홍석재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홍석재입니다. 저희 다올 벤처 챌린지 관련해서
저희 협회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벤처기업 협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처기업 협회는 대한민국 벤처가 새 물결을 이끌고 전 세계를 흔들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각 분야별 벤처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포인트 모바일 강상곤 회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임원 80여 명이 있고요. 사무국에는 6개 본부, 총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는 총 17,000개 정도, 그리고 해외에는 51개국 88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7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95년 고 이민하 회장님께서 벤처기업회를 설립하셨고요. 저희 벤처 특별법 도입 제안 및 제정 등에 힘썼고 저희 서울벤처 인큐베이터 민간 최초 BI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인케라는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2006년도에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한국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출범시켰고 최근 2020년에는 민간 벤처 확인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벤처 인증 제도, 벤처 확인 제도라고 부르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저희 협회입니다. 회원사는 17,000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지회는 전북지회, 제주지회, 대구, 경북 등 총 7개 지회가 있고요. 업종을 보면 벤처는 압도적으로 제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임원분들은 협회를 봉사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월급을 받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여러분 직접 돈을 내시고 봉사,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요 임원사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네이버, 인터파크, 우한형제들, 그리고 잔디, 아사달, 식권대장 이런 오래된 기업부터 젊은 벤처기업까지 여러 임원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글로벌 역량 강화부터 임직원 교육 지원까지 M&A 활성화 지원까지 여러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요. 혁신 벤처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벤처 정책, 규제 발굴 제안, 그리고 연구조사 등, 그리고 저희 벤처 확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류 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창업 문화 조성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안정적인 창업 보육 인프라를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보육 공간, 그리고 회의실, 휴게실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기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기관입니다. 그래서 투자 연계하고 직접 투자하는 활동을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여러 저희 창업자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협회 회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선배 창업자와 후배 창업자를 연결하는 여러 노력들을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멘토 풀을 저희가 보유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멘토링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창업 지원의 핵심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PSWC, 프리스타트업 위닝 캠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예비 창업자부터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 멘토링, 공간 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 특화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요. 20년부터 주간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창업자를 저희가 발굴해서 선정해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창폐하고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올벤처 챌린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세한 설명이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벤처 스타트업 영시오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청년 CEO 네트워크, 청년들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 예비부터 7년 미만 창업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멘토링, 네트워킹, 미드업 스테이지, 오픈 스테이지 등 선후배가 협력을 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 지원 부설 기구는 인케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기관, 업종, 산업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글로벌 중견 벤처 포럼, 그리고 ICT 벤처 포럼, 그리고 혁신 벤처 생태계 포럼, 그리고 벤처 인사이트 포럼 등 업종별 그리고 또한 다양한 구성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처기업 협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재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창조성, 혁신성, 리더십, 진취성 등을 실천하면서 10년간 기업활동 중이신 오픈롤 권인택 대표님을 통해 가치인식의 전환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창업자 여러분들께 많이 화제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머리가 좀 젖어 있는데요. 네, 분명히 온라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땀을 엄청 흘리면서 와서 네, 좀 얘기하는데 네, 모습은 보지 마시고 네, 강연에 집중하실 수 있게 해서 네, 30분간 딱 임팩트 있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이 학생 혹은 예비 창업자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번에 네, 다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네, 다올 벤처 챌린지죠, 정확하게는. 네, 다올 벤처 챌린지 통해서 네, 사업들을 더 이제 해나가시는 분들을 찾게 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취지에 맞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래 뭐 1시간 정도 잡았다가 제가 30, 40분 안에 딱 끊을 수 있다고 그러길래 좀 임팩트 있게 네, 스킵할 것도 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어떻게 인재를 보고 있는가라는 큰 취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앞뒤에 있는 파트들을 같이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픈롤은 교육을 통해 기존의 일 경험 트렌드를 바꾼다라는 취지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5개 사업부가 있고 작년에 한 110억 매출을 했고, 네, 지금 103명 임직원이랑 10곳의 투자, 취업, 창업 그런 보육 공간들을 같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10년 정도 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네. 회사가 엄청 빨리 커진 게 아니라 어떤 여타 셋업처럼 되게 빠르게 회사의 시장에 안착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고 빠르게 회사가 커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한 6, 7년 동안은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고, 그때 비저너리에 대한 고민들, 팀원들이 이제 입사하고 퇴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철학들의 싸움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지원 사업이라는 것 같은 이름으로 혹은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사업을 막상 시작하고 났을 때 겪어야 될 앞으로의 네, 한 3, 4년간의 일들이 어떤 게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실패 사례들, 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누구냐면요. 네. 예, 저는 이제 10년 됐고요. 네,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힘들게 회사를 경영한 것처럼 보이다가 네, 재작년부터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여러 반응들을 보이면서 네,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네, 창업지원단 쪽에 네, 연세대학교에 10억 정도 기부를 하게 되었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 기여로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네, 작년에 프리-IPO로 해서 206억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또한 학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저는 네, 대학교 때 포스코 인사팀에 이렇게 취업이 결정이 되면서 회사를 좀 빨리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그 뒤로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네, 대학원 석사를 하면서 네, 이제 창업을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근데요, 저는요, 대학은 삼수를 했고요. 장교로 들어갔다가 장교였는데 장교로 들어갔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군기도 심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해병대를 갔어요. 그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나중에. 네, 그리고 영문과에 진학을 했다가 네, 돈 안 된다고 하는 철학과로 옮기고 네, 2년간 집 없이 이제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포스코 인사팀에 있다가 나와서 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꾸 또라이라고 하길래 앞에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네, 뒤에 제 얘기를 하면 네, 좀 그래도 얘기하는데 말이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온라인 실무 체험형 교육을 통한 AI 인재 추천 서비스인 미니 인턴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들 과제들을 뭐 기업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스펙이 필요하다고 해서 창업을 진행하거나 네, 경진대회를 나가보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자격증을 열심히 따거나 대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스펙, 학력, 자격증 이런 거 말고 기업이 과제를 내봤을 때 그 과제를 수행해보는 걸로 사람을 뽑아보는 게 그게 진짜 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온라인에서 과제를 통해서 수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네,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2주 동안 직무체험 실무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네, 사람을 뽑게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대기업의 인턴으로 가보셔도 2주 동안 만약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청 복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우편물부터 시작해서 잡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에 접근해서 배우기에는 너무 압축적으로 못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차라리 온라인으로 이 직무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압축적인 업무를 해보면서 내가 이 직무에 맞는지 이 과제에 맞는지를 찾아주자라고 해서 네, 서비스를 만들었고 현재는 다수의 진로, 취업, 창업 공간들도 같이 만들어서 네, 프로그램을 보육하고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없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네,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첫 번째는 모두에게 자기만의 가치를 찾아주자라고 회사의 비전을 설정을 했어요. 엄청 모호하죠. 네. 이 비전 하나로 시작하면서 회사 서비스를 막 만들어 보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다올 벤처 챌린지처럼 저도 이런 챌린지 경진대회로 엄청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스 챌린지라는 캠프 같은 데도 나가보고 그때 좋은 동료들도 얻고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뭔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도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최대한 네 이거 여기도 한 일정 2개 바꾸고 왔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영부, 뭐 중기청, 과학창의대 이런 데서 자꾸 대상 최우수상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지금 다올벤처 챌린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경진대회를 혹시나 나가시게 되면 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 상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내가 사업을 잘하는 거랑 상 받는 게 다른 일인데 상 받는 거를 사업 잘하는 거랑 착각할 때가 옵니다. 네. 언론에도 나오고 뭔가 사업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착각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이게 진짜 큰 독이 됩니다. 네. 애초부터 창업을 했다는 거는 스타트업을 했다는 거는 가짜에 익숙해지지 말고 진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시작을 한 건데 계속 무슨 언론이나 어떤 상이나 어떤 투자가 내가 회사를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본질은 이 업을 일궜을 때 시장에 안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쓸 때부터 이게 온전한 본질이 생기는 건데 자꾸 이런데 매몰되기 시작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제 실패 경험이고요. 요 한 1, 2년 동안은 저도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품은 안 나왔고 돈은 벌어야 직원한테 급여는 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3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3년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장에 안착이 안 됐다면
빨리 포기하고 딴 걸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지원 사업을 노리는 거는 3년이라고 보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려는 이유가 뭘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왜 꿈을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호화로운 생활 때문일까요? 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 수족관이 아니고요. 네, 빌 게이츠 집 거실이에요. 네. 이런 호화로운 생활 때문이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슈퍼카 수집놀이 때문에 꿈을 이루려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꿈을 이루려는 이유가 다 이런 경우였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코인 열풍부터 해서 한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들이 그 목적으로 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명백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고요. 되는 이유는 되게 운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들을 전제해서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를 잘 찾아보면 억만장자라는 화려함만 쫓을 뿐 그 이면에 놓인 과정들에 대한 책임, 의무, 경영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네, 혹은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남으로써 내가 내 인생에서 의미라도 찾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하게 돼요. 네, 내가 원래 이게 업이 아니었거든요. 한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만약에 100억이 생겼어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할 거냐, 하잖아요. 와, 너 이제 100억 생겼으니까 너 이제 일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내가 흔들리면 내가 업을 잘못 찾은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평생 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100억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면 그건 업이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꿈을 이루려는 이유에 대한 이 모호한 정의에 대해서 스스로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를 쫓고 있습니까? 연애, 외모, 재테크, 웹툰, 게임, 외국어 되게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결국 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고민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하는 걸 힘들다고 말을 할까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봐보면 미디어가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거 되게 인기작이잖아요. 드라마로. 예전에는 변호사나 의사가 되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방금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처럼 우영우처럼 이런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그런 쪽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그냥 혼자 개업해서는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병원을 해서는 힘들어지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미디어는 여전히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 변호사인 전문직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죠. 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사실상 내 꿈이나 내 직업이나 내 업이 뭔지를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해서 취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아이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게 평생 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올 벤처 챌린지 오시는 분들도 이거 그냥 경진대회를 한번 갈까가 아니라 진짜 내 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구나를 꼭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네.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대학 진학을 하라고 했던 미디어의 규정이 있었었고요. 네. 요즘은 아니죠. 네. 드라마도 이렇게 비현실적인 꿈만 막 키워나가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좀 옛날 드라마이긴 한데 네, 다 이렇게 CEO는 다 현빈처럼 저렇게 다 잘생긴 줄 알잖아요. 네,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처럼.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세상을 만약에 100살 정도까지 100년을 살았을 때 내가 진짜 올바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되게 정하는 게 사실은 창업인 것 같았어요. 네, 나는 내 주관을 극한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만큼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런 창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진행해보지 뭐 라고 경험해 보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용어들만 좀 갖고 와봤어요. 네,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고 예비 창업자분도 많다고 해서 네,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4장을 넘길 건데요. 제가 이거 설명은 다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근데 용어만 봤을 때 내가 한 개라도 모르는 게 있다. 이거 지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매우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모르는 게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유니콘, 마일스톤, 제이컵, IPO, 시드머니, 포스머니, 프리머니, 스톡옵션, 인수합병, 투자 회수, 벤처 캐피탈, 시리즈 A, BEP, 우선주, 엔젤 투자, 스타트업, 데모데이, 해커톤, 실리콘밸리,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션, 코워킹 스페이스, 린 스타트업, 시제품, 카피캣, 코호트 분석, 핵심 성과 지표, 리텐션율. 이 중에 한 개라도 모르는 게 있다. 진짜 문제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회사를 창업하는 데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고, 혹시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뭐 하시는 분들은 네, 잘 오셨고 앞으로도 네, 사업을 위한 방향을 잘 잡으시면 되고, 이것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벤처기업협회에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에 네, 다월 챌린지 하면서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니즈를 갖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저 한 20분 안에 1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제 네, 시간을 보면 네, 저는 15분 안에 이제 끝낼 거니까 집중해서 네, 이렇게 빠르게 끝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첫 번째는 1단계 설립기 때는 비전 하나만 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지원 사업을 끊기로 했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프로그래머만 개발하고 자꾸 무슨 서류 쓰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간 뺏기지 말고 교육 개발에 집중해 보자 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식당을 못 가겠는 거예요. 네, 5명 정도 직원들이 같이 있을 때. 네, 그래서 라면 박스로 일단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4평 남짓한데 이제 한 7, 8명이 진짜 이렇게 키보드 치는데도 어깨 부딪혀가면서 이제 코딩들을 개발했고 서비스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했더니 서비스를 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꿨는데 또 서비스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는 상황들이 꾸준히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어요. 네, 우리가 진짜 스타트업 하면서 여러 실패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갈등 관계를 이제 팀 창업이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팀으로서 이걸 사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을 정의해보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관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런 포장되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스타터 했을 때 업하는 게 스타트업이지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내가 진짜 급격하게 업이 될 수 있을까? 순식간에 빠르게 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교하게 설계한 폭약을 터뜨리는 게임이고요.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얼마만의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을 얻을 건지를 생각해 놓지 않으면 돈은 벌고 있는데 이걸 폭발력 있게 성장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치킨집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로 커지는 게 아니면 치킨집이 아무리 해도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치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똑같이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있는데 목적지가 어디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 생각하지 않으면 시속 100km로 계속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그냥 전진만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인지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기회에 해보셔야 되는 게 잘 될 때를 거만하게 7단계까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월 1억을 벌면 어떡하지? 내가 월 10억을 벌면 어떡하지? 내가 월 30억을 벌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거만하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를 초반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저희도 전투적인 팀과 뭐 원만한 팀이 팀끼리는 항상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갈등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팀끼리 무조건 이걸 먼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얘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관계 갈등이에요. 이거는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랑 부딪히는 게 과업 갈등인 거예요. 관계 갈등이 아니라. 과업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는 있더라도 과업 갈등인 게 명확하다면 이거는 개선할 수 있거든요. 과업 갈등이 뭐냐라고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랑 디테일을 추구하는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장기 계획을 만드는 사람과 단기 실행을 위한 분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거죠, 맨날. 맨날 대표님 만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비전 얘기만 하는데 지금 당장 돈 벌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장기 계획만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속도랑 품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이거 빨리 시장에 내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속도의 싸움과 이거 한번 내봤을 때 별로면 다시는 안 해요, 이 서비스 라고 하면서 품질을 중요하게 하는 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윤리 기준상 이게 합법이에요. 다 합법인데 엄격한 윤리 기준과 유연한 윤리 기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신생기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급여가 남들보다 높지도 않고 복지 혜택이 엄청 강력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돈이 바닥날 위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은 회의론자들을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일 가르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라튼 애플 시오리라고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다 썩어버려요, 순식간에. 네, 똑같은 거죠.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할 때는 안 될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비전에 공감하고 지금은 같이 나아갈 분들이 필요로 한 상황인 거죠. 네. 스타트업 자체도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를 믿어야 되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목표에 도달할 거라는 의지와 그 순간 달라질 것들에 대한 확신들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다올 벤처 챌린지를 해보면서 내가 실제로 진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 네, 팀 모두가 우리 비전에 확고하게 믿고 있게 할 수 있냐? 죽을 때까지 싸워 지키게 된 전투적인 의지,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해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꼰대 같은 발언인데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꼰대 발언인데요. 꼰대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대표는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요, 좀 얼굴은 세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카리스마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 간의 갈등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내 철학과 다른 사람의 철학이 계속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카리스마랑 열정, 격동적인 힘으로 가득 찬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철학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을 하려면 내가 대표야 라고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철학에는 복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팀원들도 같이 비전을 꿈꾸게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한 철학을 더 확고하게 믿으셔야 되고 솔직히 갖춰진 조직에서 일에서 얻는 경험보다는 작더라도 내가 맨 땅에서 맨손으로 해보는 게 진짜 경험이잖아요. 누군가는 큰 조직에 잘 맞고 명확한 일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말을 하면 됐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 그것만 정확하게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조직에 있는 분들은 막 일만 딱 명확하게 시키면 아니 좀 전체를 다 알려주세요. 내가 전체를 다 알아야 이걸 내가 좀 움직여 보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본인은 어느 조직에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창업 동료들이랑 봤을 때는 핵심 역량이 안 겹치는 분들과 먼저 같이 팀 빌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랑 되게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신다? 100% 싸웁니다. 네. 불필요한 중복이랑 마찰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 분담이 초반에는 완전 안 겹치게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이건 뭐 저희 회사 자랑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 실패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회사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팀원들이 원하는 복지를 해주자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복지를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출퇴근, 탄력근무제, 전직원 해외 워크샵, 요즘 코로나라서 안 갑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연금이라 해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네, 회사가, 네, 4대 보험 지급하고, 회식 당연히 안 하고, 야근 강요 안 하고, 네, 덕질비, 복지비라고 해서 취미지원금 지급하고, 네, 뭐 점심, 저녁 당연히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무비데이라 해서 영화 보는 날 있고, 밥자기 뭐 식사하고, 묻지마 휴가, 날 찾지마 휴가, 리프레시 휴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휴가가 기존 휴가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요, 스타트업이 복지 챙기다가 회사 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때는 팀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항상 같이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복지가 되는데 이거 회사가 다행히 안 커졌으면 이거 하다가 망했습니다. 네.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팀원과 대중에게 인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가 되면요. 본인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일단. 이 인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는, CEO는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회사를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고 믿음과 철학의 싸움에서 본인의 주관을 관철시킬 수 있게 본인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친구로서 되게 좋은 자질인데 창업자나 경영자로서는 착하지만 최악의 자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CEO가 줄 최고의 복지는 수영장, 뭐 탄력 근무 시간제 이런 인기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래 고용하고 이분이 성장할 수 있게 승진시킬 수 있는 성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임을 꼭 알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 이 파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친구끼리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공동 창업자 간 계약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가 어렵고 잘 안 될 때 계약을 해놔야 됩니다. 잘 되잖아요. 100% 문제 생깁니다. 야, 너 친구인데 무슨 나랑 지금 계약서 써? 야, 우리 형제인데, 우리 뭐 가족인데 계약서 써? 그래서 계약서 쓰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나면 지분 1%가 100억이 되고요. 네. 이게 1% 주는 게 처음에는 보통주 아니면 액면가다 보니까 5천원, 만원이라서 편하게 줬던 게 5억, 10억, 100억 손 떨립니다, 진짜. 네. 안 그러실까요? 지금 잘 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쓰셨으면 좋겠고, 역할과 지분, 지재권, 의무사항, 근무기간, 전임근무, 겸업금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 파트들은 네, 확인을 해봐 주시고 꼭 공동창업자 간 계약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들을 제가 오늘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질문이 다들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받고 그냥 Q&A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나의 비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내가 아직 이거 사람한테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갖고 있는데 이거 아이디어가 뺏길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다올금융그룹 겁나 대기업 같은데 이런 데서 혹시 우리 아이디어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무조건 공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게 아무리 최초인 것 같지만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커스터머 분들은 그냥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다 그냥 그거 그냥 거기랑 비슷한 거네 라고 느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여시고 내 비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어느 정도 일을 진척시킨 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나요? 사실 제가 회사원인데요. 혹은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 취준 준비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놨는데 창업한다 그러면 집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된 거 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쪽팔린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말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쪽팔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 도와달라고 말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일을 진척시킨 후에 뭔가 한다면 사람들이 도와주기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쪽팔릴 때 대표님들이라면 더 도와달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때 여러분 인맥들도 갈릴 겁니다. 네.
빚을 지우고요. 빚을 지고요. 이 관계가 계속 되면서 서로 사람도 끈끈한 관계가 되지,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쟤도 요만큼 주지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언제쯤 명함과 인쇄, 편지 봉투, 사무실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명함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당장 없어도 됩니다. 요즘은. 네. 어떤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팸리스로 해서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면 명함은 무조건 만드십시오. 네. 대신에 사무실까지 얻어서 뭔가 임대료를 내거나 사원들을 안 생겨도 되니까 네, 최소한으로 하되 명함까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요즘 VC의 주변에 벤처캐피탈이나 투자를 많이 받던데 나만 계속 못 받으면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투자를 좀 받고 시작해야 주변에서도 좀 인지도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투자를 안 받으면. 네. 제가 이게 사람을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예비 창업자랑 만나보고 이렇게 모임이 있고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모임들이 있고요.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모임이 있고, 뭐 프리 IPO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예비 창업자니까 나랑 안 어울릴래. 시리즈 A까지 받았으면 됐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하는 게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다면 저는 투자를 받기보다는 이런 경진대회나 지원 사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서비스에 따라서 훨씬 좀 서비스를 빨리 알려야 되고, 혹시 밸류를 책정하는 것들이 빨라야 된다면 VC 자본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내가 당장 매출이 올라가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오히려 실적은 먼저 내고 VC를 받는 게 좋은 거니까, 그거는 분야별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요까지인데 요 세 개쯤 하면 끝나는데요. 초기 스타트업 대표 급여 얼마나 적당할까요? 이게 진짜 제가 엄청 부끄러운 얘기인데, 스타트업 대표님들 급여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요, 2년 동안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100만 원도 못 줬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물론 10년 전 얘기라 좀 노동법상의 상황과 좀 다릅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무보수 대표로 있었었는데, 회사가 막상 어려워지면 돈 넣을 사람이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한은 급여를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는 급여를 책정하셔도 좋습니다. 뭐 얼마나 적당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은다면 저는 뭐 300 정도는 책정하셔도, 매출이 아예 없는 상황이시라면 뭐 그 정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외주 영역 지원 사업 계속 받아야 할까요? 외주 영역 지원 사업 초반에는 받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서비스에 지장이 안 생기는 선에서 초반에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비전어리만 하면 저처럼 굶는데요. 한 6개월은 굶어도 돼요. 6개월간 집에 돈 안 갖다 주면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1년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주변에서. 데드라인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의 단계는 어떻게 되고 어디쯤 끝내는 게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까지 보시는 게 딱 좋습니다. 내가 서비스가 3년 안에도 못 나와서 만약 된다면 지원 사업을 너무 많이 받고 계셨거나 경진대회를 겁나 쫓아다닌다고 내 서비스를 소홀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쇼 본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계속 지원 사업만 쫓아다니는 7년간 그렇게 좀비 기업으로서 안 남으시니까요. 요 내용까지 제가 질의응답에서 궁금한 게 많으셨을 것 같고, 대부분 저도 10여 년간 해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게 비슷하길래 이렇게 좀 모아왔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픈홀 대표 권인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대표님, 오픈롤의 권인택 대표님이셨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참가 신청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전달되는 다올벤처 챌린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사업 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안내 시간입니다.
휴식 없이 아무래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참여하신 분들께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이나 도움이 되실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올 벤처 챌린지에 대한 사업 소개 부분 쪽은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 앞으로 어떤 향후 일정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사전에 어떤 사항들이 좀 이렇게 뭐 질의라던가 질문들이 좀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FAQ 형태로 해서 좀 만들어 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이런 사업 설명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채팅창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대 채팅창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올 벤처 꿈꾼다면 다올하라 벤처 챌린지 2022에 대한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벤처 챌린지는 예전에는 사실 KTB 벤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사업에 대한 시작은 2019년도부터 저희가 올해 2022년까지 총 4회째 개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57개 대학 그리고 688개 팀 1,703명의 대학생들이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가 아닐까라고 저희들끼리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사항들이 좀 변경이 되었는지 좀 굵직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상금 그리고 지원 내용이라는 두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변경 내용을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금은 100%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지난 3년간 상금 자체를 1억 원 규모로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2배,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가지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시고 최종 선정이 되시는 10개 팀을 대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 내용에 대한 변화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보여지는 것은 지역 예선 도입이라는 내용입니다. 지역 예선 도입 같은 경우엔 과거에도 사실 저희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원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지역 예선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자립 및 지속 성장 기반을 위한 실무 교육 중심의 운영 강화. 사실 과거에도 저희는 창업을 위한 창업자분들에게 교육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실무 중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여기에 플러스가 가미된 내용이 책임제 멘토링이라는 제도입니다. 책임제 멘토링이라는 제도는 잠시 뒤에 좀 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원에 대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적정한 표현 같은데요. 일단 평가 부분 쪽은 서류평가, 뭐 어디든 그렇듯이 발표평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보이시는 서류평가는 총 지원팀 중에 60팀을 1차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당연히 서류 전형 형태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서류평가를 통과하신 60팀을 대상으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저희가 각각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도권은 8팀 그리고 지역 리그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 리그제 같은 경우에는 총 12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이후에 최종 20팀을 선발을 해서 저희는 최종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까지 약 20팀을 선발을 해서 성장형 엑셀러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와 관련된 교육과 책임제 멘토링을 통해서 밀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약 과정들은 성장형 엑셀레이팅은 약 2달여 시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선에 올라오시는
20팀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10팀을 선정해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서 최종 선정된 10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계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 벤처기업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을 활용을 해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CO 그리고 벤처 썸머 포럼이라는 프로그램 쪽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과 연계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벤처기업 협회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안내가 나갈 거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창업 보육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주 공간 그리고 기업 홍보 또는 그 외에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에 스케일업과 관련되어 있는 벤처기업 협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후속 연계 지원으로 서포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 KTB 벤처 죄송합니다. 다올 벤처 챌린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고 또 지난 2019년도부터 전년도를 포함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는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많은 기업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기업에게 필요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들, 자금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했던 내방리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벤처기업 협회에서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1호 투자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단에 해당하는 투자 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 지원금을 지원을 했고요. 메디아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저희가 선정했던 기업이고요. 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엔 영시오 쪽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프리A 단계의 투자 유치를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방네방과 같은 2021년도에 선정되었던 나인하이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드단입니다. 약 3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해서 실제 부산 센텀에서 현재 기업 활동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은 2000년도긴 합니다. 사실은 현재는 닥터 나우라는 이름이고요. 저희 2020년도에 지원을 했던 기업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최종적으로 전년도까지 누적 투자 금액이 약 400억 원 규모가 되고 있고 투자 단계는 시리즈 B단계에 도착을 해서 현재도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닥터 나우라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전년도 기업 중에 M&A를 통해서 실제 엑시트를 했다거나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엑시트를 한 그런 여러 기업들이 존재를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좀 우수 기업이라고 저희가 꼽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투자 유치 부분 쪽이 이 다올 벤처 챌린지를 통해서 다올 벤처 챌린지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투자 유치 금액들을 저희가 나열을 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다올 벤처 챌린지 같은 경우엔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원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전년도부터 사실 이러한 목적이라던가 이런 목표 의식을 좀 갖기 시작을 했고요.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보육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벤처기업 협회와 다올 금융그룹이 최종적으로 목적을 하고 협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는 사업화 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한 팀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약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2개 팀이고요. 우수상 같은 경우엔 2천만 원을 3팀에게, 장려상은 4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각각 그룹별로 2배씩 증액을 했다라는 점이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4단계로 좀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부트캠프. 부트캠프는 다올 벤처 챌린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사업 안내, 그리고 추진 일정, 그리고 방금 그 강연을 들으셨던 기업가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강연을 좀 들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무 중심의 사업화 교육, 책임제 멘토링 제공을 통해서 본선에 올라가기 위한 피칭 자료들을 검토하고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실제 경진대회에서 최대한 자신의 그 기업이 우수하게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좀 어느 정도 멘토링을 통해서 밸류업을 시켜주는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명목으로 저희가 사업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사업화 자금, 그리고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제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협회에서 운영 중인 개투조합을 통해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다 다들 그 모집 분야라든가 대상 부분 쪽은 사실 이미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어떤 내용들이 이신지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대상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찝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참여하셨던 137개 팀은 모두 다 국내 거주 중인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팀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외에 거주하고 계신 대학생이거나 국외 대학생들은 저희가 검토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 있음을 좀 사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저희가 크게는 일반 분야와 ESG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분야에는 저희가 고부가 가치 창출, 서비스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일반 분야로 규정을 했고요. ESG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화두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ESG 분야는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꾸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환경과 사회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왔고 지금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선정 일정이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8월 10일입니다. 저희가 벤처기업 협회 인근에 별도의 특별한 공간을 마련을 해놨고요. 거기에서 별도의 전문 평가위원들을 모셔놓고 그곳 안에서 올해 접수가 된 137개 기업에 대해서 모두 다 판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류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발표평가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3배수를 선정을 해서 총 60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평가입니다. 발표평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이렇게 두 가지 지역 예선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 날 부산 동명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은 서울 동국대 내에서 8월 23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상팀은 저희가 수상팀을 기준으로 해서 총 2배수를 선정을 해서 총 20팀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서류평가를 통해서 그 선정될 대상은 60개 팀은 수도권이 24개 팀, 비수도권이 36개 팀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평가를 통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최종팀은 저희가 앞서서 규모는 수상팀을 기준으로 2배수가 선정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현재 날짜가 아예 그 픽스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좀 진행이 되실 계획입니다. 당연히 강남역 인근에 있는 곳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신 다음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실 내용들이라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지표는 저희가 문제인식, 그리고 실현 가능성, 성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팀 구성으로 해서 총 4가지 꼭지로 좀 구분이 되어 추진 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력,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사회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놓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뭐 이제 문제인식만큼 중요한 것도 실제 이것이 사업화가 가능한 내용이냐, 그리고
이러한 사업화가 지금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팀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5점과 20점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 방안,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차별화 방안은 과연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 또는 다른 경쟁사들과 얼마만큼 차별화된 방안이나 전략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맞추어서 실현 가능성과 맞물리는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방안 그리고 추진 일정들을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그 구석을 갖추어 놓았는지를 볼 계획이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육성을 하고 앞으로 그 새롭게 시작을 할 창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팀빌딩에 대한 보유 역량이 실제 저한 그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4가지 꼭지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3가지 또는 2가지 또는 3가지에 대한 세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평가 점수를 배정을 하고 최종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그 차순위 순위를 나누어서 나래비 형태로 해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뭐 다울벤처 챌린지라는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내용들로 얼마만큼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두서없이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아시기 좋게끔 저희가 FAQ로 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원 자격. 가장 많이 사실은 뭐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요. 진행할 때마다 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재차 드리고자 합니다. 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지원은 가능합니다. 휴학생을 포함을 해서 대학생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 대학 원생은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 자체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외 팀원 모두가 대학생이어야 합니까?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참가 지원 신청서 팀원 명단에 올라가는 인원은 모두 다 대학생이셔야 합니다. 참가 지원 신청서에 팀원 없이 대표자만 작성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 구성이 완료된 팀원에 대한 계획 없이 1인 창업으로도 작성을 했다고 하셔도 당연히 감점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충분히 뭐 인원이 증가를 한다거나 그렇더라도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선정평가 지표에 팀 구성 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량을 좀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표현력을 함에 있어서 좀 가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는 측면보다는 반드시 좀 참여를 하시는 참여자로서 좀 이렇게 지켜주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안내를 드리자라고 하면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금,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창업 의지가 높고 그리고 사업화를 실행을 당연히 할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기창업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사실은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치고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울벤처 챌린지는 대표자 본인이 교육 그리고 멘토링 등을 일정을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일정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 및 멘토링 그리고 피칭 워크샵 이렇게 굵직하게는 한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무 이론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지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번부터 3번까지는 BMC를 기반으로 한 실무 토론교육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BMC 기준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경영 중심의 강연을 통해서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실제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피보팅을 고려하시는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중점적으로 아무래도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와 따른 내용은 9월 8일, 그 다음에 9월 22일, 그리고 10월 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엔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창업을 준비하시고 또는 기창업은 하셨지만 매출이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맞춤화되어 있는 마케팅 중심 그로스 해킹 방식의 교육이라고 토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과 3번이 겹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겠지만 실제 교육을 받다 보면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과 마케팅을 베이스로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어떻게 다르신지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고 실무 중심으로 배워가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두 번째로는 멘토링인데요. 멘토링 같으신 경우엔 좀 특이하게 9월, 10월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 한 기업당 총 4회의 멘토링을 받으시게 될 계획이고요. 뭐 기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멘토링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교육을 받으시는 내용 자체는 저희가 9월 8일 그리고 9월 22일 교육을 끝마침과 동시에 1차 멘토링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멘토링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멘토님들에게 대부분 다 저희가 이름을 한 상태고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교육을 받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습하는 교육, 그리고 실제 점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 방향이라던가 또는 마케팅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게끔 밀착형 멘토링으로 책임제 멘토링을 도입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본선 진출 2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피칭 워크숍을 11월 8일부터 9일 이틀 동안 10개 기업씩 이원화해서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9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9일까지 약 2달간의 기간 동안 이런 실무 중심의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피칭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에 해당하는 일정, 10월에 해당하는 일정, 멘토링에 해당하는 내용들, 피칭 워크숍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최종 선정 팀 수가 궁금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은 저희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묶었고요.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을 발표평가 일정에 맞춰서 좀 다르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엔 부산 동명대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셔서 직접 현장에서 발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곳은 부산 동명대 21번관 4층 국제산업협력단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국대와 함께 협업 준비를 거점대학으로 좀 함께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 동국대학교 원흥관 3층 아이스페이스관에서 8개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아이디어의 경진대회 일시 및 장소, 선정 팀 수가 궁금합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최종적으로 한 20개 팀을 뽑아서 저희가 11월 29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슈피켄홀 내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최종 선정 팀 수는 10개 팀입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그리고 장려상 4팀입니다. ESG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별도의 팀수를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평가를 내리면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분들께서 ESG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금 및 사업 지원금 신청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1월 29일 날 경진대회 이후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상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업화 자금이 집행되는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배정된 사업화 자금은 당연히 전액 소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창업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신청권을 증빙 서류를 벤처기업협회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창업자분의 수상되신 수상기업에게 사업비 통장으로 저희가 이체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뭐 정부 사업이랑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유하게 진행이 됩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사업 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던가 양산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구매하신다거나 또는 원료를 구매하실 때 필요한 내용으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제품에 대한 제작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도 당연히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외주 용역을 통해서 외주 업체에게 의뢰를 한다거나 의뢰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솔루션을 뭐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급 가능하고요. 장비 및 비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PC, 노트북,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자재들이 범용 소프트웨어까지도 저희 쪽에서는 구입하는 것을 허용이 가능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들이 비품으로서 소모성 비품 또한 비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무형 자산이라던가 취득비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그리고 이제 팀 활동비가 있는데요. 대부분 정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다올 벤처 챌린지 사업 소개 및 프로그램 진행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마치겠고요. 질의응답 부분 쪽 FAQ까지 제가 좀 사전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 오신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질문들을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 사업 소개 진행하는 동안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팀분들도 많으시고 좀 궁금하신 점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응답 칸에다가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네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각각 몇 팀 서류 제출을 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집계 중이고요. 네,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쪽은 우선은 저희가 좀 공개 자체가 좀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결과에 대한 내용은 문자로 통보해 주나요? 문자와 이메일 모두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추후 팀원을 추가할 수 있나요? 지원 완료 시점에서 변경은 불가할까요? 당연히 저희가 팀원에 대한 추가 부분 쪽은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평가를 진행을 할 때 서류 평가는 사실 저희가 불과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사실 며칠 동안 한 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제 선정이 최종적으로 되시고 나셔서 변경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그 이후에 팀원들이 중간에 뭐 나가신다거나 또는 이제 새롭게 그 충원된 결원에 대해서 뭐 충원을 통해서 사업화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및 교육에 대하여 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일정을 알려주셨는데 대학생이다 보니 수업과 겹칠 것 같아 혹시 구체적인 멘토링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수강 신청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가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육성을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배려를 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께는 이러한 또 뭐 배려를 못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드렸던 그 멘토링 부분 쪽은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매번 올라오셔서 멘토링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허용을 할 거고요. 다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계신 창업자 분들이시더라도 올라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발표 장소를 바꿀 수 있나요? 네, 비수도권에 속하신 그 기업분들은 일단은 다 비수도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셨던 일단 발표 장소를 변경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발표는 꼭 대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팀원이 해도 괜찮은가요? 팀원 중에 공동대표 또는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원은 발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류평가 결과 안내일에 언제 서류평가와 관련된 안내일은 저희가 그 10일 날 평가가 마무리가 되고 그 해당 주 금요일 날 12일 날 자정 이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입주 공간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 벤처기업 협회 쪽으로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별개의 내용이시라서. 그다음에 대학생이 아니라. 네. 앞서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생이 아니신 팀원도 당연히 기업인으로서 활동 가능하시고요. 다만 팀원분들 자체가 많으실 수 있다라고 저희 또한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 평가 부분에서 일단 언급은 당연히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상으로 그 질의응답 쪽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들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네.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예선 통과에서 60팀이 합격을 한다고 봤습니다. 분야에 2개가 있는데 예선에서 각 분야별로 30명씩 뽑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그냥 개념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수도권 24개 팀 그리고 비수도권 36개 팀 내외로 뽑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접수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가 이번에 워낙 뭐 아시겠지만 접수도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정리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야 및 ESG 분야와 뽑을 서류 합격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요? 네, 이 부분 쪽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서류 심사 때 팀원들은 참석해야 하나요? 서류 심사 때 모든 팀원들이 참석해야 하나요? 서류 심사 때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반 참석, 그 오프라인 쪽에서 동반 참석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들이 지금 현재 채팅창에서는 좀 잘 정리가 안 되게끔 보이고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현장에서 답변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daol@svi.com으로 문의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다올벤처 챌린지와 관련해서 다올벤처 챌린지 부트캠프에 대해서 좀 마치겠고요.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좀 넘게끔 참가 중이신 분들께 부트캠프 통해서 2022년 다올벤처 챌린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느 정도는 사실 한 140개 팀, 여개 팀 정도가 좀 부팅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참여해주신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자분들 그리고 이미 이 창업을 하셔서 창업 활동 중이신 대표님들 모두가 다올벤처 챌린지를 통해서 창업이나 기업 활동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2022년 다올 벤처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부트캠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